축구의 모든 라이브 피파 온라인 3의 라이브로 이어지다. 라이브의 클라이맥스 오직 피파 온라인 3에서만.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이 우선인 보험. 우리는 MG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택배 좀 보내줘. 편의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택배부터 보내라고. 네, 편의점 갔다 온다니까요. 택배 보내도 편의점인 가. 싸지? 가깝지? 바로 잘 가지. 편의점 두고 어디서 보내시게요? GS25에서 택배라니. 어디가? 갑자기 차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소카 앱 켜고 원하는 시간 선택하고 내 주변 소카존에서 원하는 차를 선택하면 끝. 바로 여기 있네요. 소카 키로 열고 타면 돼요. 차가 필요할 때 타면 된다. 소카. 지금 다운받으세요.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매콤한 고추가 불꽃처럼 터져. 지금 G마켓 배달에서 5,000원 더 싸게 5분 구이의 신세계 굽네 고추 바사삭 치킨. 씻고 싶다. 여기 어때? 실시간 전국 모텔 호텔 검색 앱.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이연복. 그가 만든 짜장면도 가루스프를 뿌리면 라면이 됩니다. 이래야 진짜 짜장이죠. 라면이 아니다. 짜장면이다. 발도 짜장면. 스페누가 협찬하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 게임즈와 함께하는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4강 두 번째 매치업 프로토스 동족전이 펼쳐지는데요.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되기에 나선 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랜드슬램을 꿈꾸는 베테랑 프로토스 정윤종. 전매 특허인 안정적 수비의 대명사에서 과감한 공격력까지 겸비한 퍼펙트 플레이어로 진화 중입니다. 국제칸 대회 우승자로도 꾸준히 이름을 올린 그가 스타리그 정복을 위해 출격합니다. 이에 맞서는 상대는 타이틀리스트 김준호 선수입니다. WCS 포인트 넘버원, 다승왕 등 기복 없는 경기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왔던 김준호. 그런 그가 얻지 못한 단 하나의 타이틀, 바로 국내 개인 리그 우승을 위해 스타리그 석권에 도전합니다. 자신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한 운명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4강전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선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역시 이승원 고인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4강전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를 통해서 한지원 선수가 올라오면서 결승전 반은 완성이 됐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나머지 결승전의 반이 완성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이제 만약에 정윤종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승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다른 대회에 리벤지 매치가 꾸려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김준호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 생애 최초 국내 개인전 결승 진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지켜보기 위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두 분도 함께하고 있어요. 스파이럴 캐츠
그렇습니다. 항상 TV에서만 뵀는데 실제로 뵈니까 상당히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표정에서 다 드러나니까 예, 표정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말 전 세계 팬들이 집중하는 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여기가 이태원이에요. 예, 완벽하게 이제 왼쪽 방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글로벌한 대회를 저희가 진행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에 어쨌든 뭐 스타릭에 관심 있어 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또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경기인 만큼 이 두 선수가 오늘 이뤄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4강전 두 번째 경기까지 왔는데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채워나가서 결승전까지 올라갈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그 두 명의 선수를 박수와 함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4강전 두 명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윤종과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김준호 선수랑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김준호 선수의 최고의 커리어는 4강이거든요. 개인전 4강 무대 이상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김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 결승 진출 혹은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정윤종 선수를 꺾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WCS 포인트 1위는 김준호인데 1위 같은 그런 느낌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잡아내고 올라간다면 분위기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정윤종 선수는 이제 최초로 OSL과 GSL 그리고 SLCL까지 스타리그까지 우승하는 어떻게 전무후무한 그런 타이틀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4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게 될지 1세트 에코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박수와 함께 확인해보죠. 스타리그 시즌3 4강 2경기.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진영부터 살펴드립니다. 정윤종 선수의 진영 역한심이다. 자, 정윤종 이번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반대편 5시 진영 기다리고 있는 김준호의 진영도 만나보시죠. 김준호 마치 자그마한 산들을 조금씩 정복해서 자신의 성을 만들었는데 제국을 만들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거대한 타이틀이 좀 필요한 지금 김준호가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네, 이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 정말 유수의 대회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뭐 WCS 포인트를 보면 알겠지만 당당하게 또 1위를 차지하면서 사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능력치를 가졌는데 국내 프리미어급 대회에서의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간의 제왕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아직 미완성이다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그 선수가 바로 김준호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두 명 선수가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김준호를 응원하는 분 과연 실제 그 힘을 또 김준호 선수가 오늘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편 진영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낸 것은 정윤종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상대방의 가스러시를 대비하는 탐사적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김준호 선수는 단기 대회는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장기 레이스, 뭔가 좀 많이 준비해서 오는 대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그 중요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큰 겁니다. 왜 그런 거 같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김준호에게. 그랬더니까 뭐 선수들이 상대하는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이겼다라는 것에 심취해서 자신 스스로가 경기를 던진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승 무대에 못 올라갔었던 것 같다. 이제는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갈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보이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 팬들은 좀 그림자를 본 것 같습니다. 큰 덩이가 있으니까 그림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만 어떻게 보면 더 부각됐던 김준호인 만큼 자신의 본체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경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마당에 대한 정찰 이번에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김준호 5시. 네, 제재가 살짝 달렸습니다. 정윤종 선수가 우주가문 태클을 탄 이유는 그거죠. 상대방이 투가문을 봤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스 수급량이 나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대한 내가 가스, 그러니까 태클 위주로 태클트리 위주로 탄 다음에 제공권을 먼저 장악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김준호 선수가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다전제에서 전멸 추적자 위주로 많이 보여주고는 하는데 오늘 경기 시작은 살짝 다르기는 해요. 네, 이관문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추적자를 3기까지 모아주면서 상대가 뭔가 태클을 타고 운영 위주로 플레이를 할 때 자신 있는 어쨌든 추적자 움직임으로 압박을 좀 심하게 넣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자신이 그 추적자의 3기를 일단 보유한 채로 상대편 진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예언자를 준비하고 있는 정윤종. 자,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김준호의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뭐 지금 당장의 공격권은 김준호 선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멀티를 확인했고요. 전진 수정탑을 정윤종 쪽에서 꽂았기 때문에 이쪽은 시간 금방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와 함께 나가는 저 관목 푸시를 김준호 입장에서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바깥쪽으로 남아있는 예언자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사실 전반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봤었던 김준호. 예, 자신감 있는 어쨌든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상병력으로 압박을 해놓고 멀티를 좀 추가적으로 빨리 가져간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살짝 부족한 이런 용도였고, 그러는 와중에 예언자 뜨고 그다음에 삼관물이 완성됐을 때 전진수정탑에서 소환되는 이 병력에 자신의 일군이 손해를 보게 되면 앞마당 멀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파수기 여기서 한번 견뎌내고 도리어. 자, 뒤에 빼고 빠지고 있는 추적자 이런 관리 잘해야 되는데요. 네. 자,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력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압박을 좀 더 가지 못한 채 3개를 그냥 내줬고요. 네, 멀티를 취소하는 판단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대방의 예언자를 잡을 만한 역우주감을 탔기 때문에 예언자는 금방 제거가 될 거고요. 멀티를 완성시켜버렸으면 위험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감하게 포기할 걸 걷어내는데 아직까지 앞마당 입구 지역에 정윤종 선수가 계속해서 병력들을 집결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단 파수기까지 더합니다. 추적자 3기를 잃지 않았다면 오히려 싸먹는 식으로 멀티까지 지킬 수가 있었을 텐데 추적자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상대는 자신의 입구 쪽에다가 추적자 세워놓고 파수기 하나 소환을 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언자로 상대방이 만약에 밀고 내려오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일군 쪽을 좀 털어주면서 멀티를 지키고 김준호! 이게 잡히네요, 김준호. 네. 집중력이 많이 흔들립니다. 뒤쪽에 예언자를 봤기 때문에 그쪽에 좀 신경 쓰다가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게시를 던져놓고 뒤쪽으로 빠져나간 성공. 자, 이게 나갈 만한 방법이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 수정탑이 꽂혀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을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병력들이 아직까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빼는데,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분광이가 더불어서 하수기와 더불어서 얼마 버텨준 그런 모습. 자, 최대한 그 정윤종 선수도 자신이 멀티를 지었기 때문에 병력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빠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자, 여전히 아래쪽에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준호. 자, 초반에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정윤종이 한번 선사했습니다.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멀티가 없는 것을 김준호 선수, 그러니까 정윤종 선수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불사조를 계속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멸자를 들어버리고 그 타이밍에 한 번쯤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만 살짝 건드려주고 뒤쪽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준호. 그러면서 앞마당 역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신의 앞마당에 대한 확보를 거의 이제 굳건히 하면서 다음 유닛들을 역시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오자마자 불사조. 네, 제공권이 중요하다는 걸 정윤종 선수도 그리고 김준호 선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불사조를 모아주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에게 불사조를 모으는 것을 발각당해 버리니까 불사조를 모으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잠시 인구수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난 뒤에 다시도 역시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는데 현재 하지만 공격 진영 숫자는 약간은 또 많거든요, 정윤종. 네, 많기는 하지만 이제 불사조의 차이 때문에 불멸자는 화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마당 연결체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과충전을 끼고 싸우는 그런 식의 수비를 김준호 선수를 꿈꿀 것 같네요. 네. 자, 한 20초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수기 움직임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4기. 결국 이제 상대방이 불사조를 호선에까지 잡았고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지상병력으로 압박을 한 것은 불사조로 상대방이 견제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집중하고 놓쳤습니다. 네, 불사조에 약간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신의 불사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느리기는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만 뒤늦게 일단 입구를 잠깐 막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네, 반대로 정윤종은 이게 판단을 잘 내린 겁니다. 뭘 잘했냐면 상대방의 불사조가 자신의 본진 쪽에 와 있었잖아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일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시선을 돌리는 정도였는데 그게 잘한 판단이면 이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언자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서 불사조가 결국 백업이 됐기 때문에 불멸자는 화력 발휘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상 병력도 지금 싸움에서도 김준호가 이겼죠. 게다가 예언자까지 상대편 진영까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자는 아직까지는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불사조가 김준호 선수는 뛸 필요가 있습니다. 정윤종 선수가 병력을 잃기는 했지만 그런 와중에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불사조에 자신의 일꾼수가 잡히면서도 일꾼을 충실하게 잘 찍어놨어요. 네. 오히려 김준호 선수의 일꾼이 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꾼 한 10기 정도 차이를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는 것은 도리어 김준호 선수. 공격 진영 숫자가 좀 약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 인구수를 맞춰주고 있는 현재 정윤종이 되겠습니다. 네, 일꾼 숫자도 일단은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제 불사조 견제라든가 혹은 들어올 수 있는 예언자 견제 여기에만 일꾼이 잡히지가 않는다면은 계속 이제 자원상에서의 이득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정윤종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전멸을 거의 완성 준비까지 앞두고 있는 정윤종 선수. 네, 김준호 선수는 살짝 좀 의아하기는 할 거예요. 자신의 제공권도 쥐고 있고 분명히 상대방의 병력을 다 잡기는 했는데 왠지 아주 유리한 느낌까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윤종 선수가 판단을 정말 그 상대방의 불사조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 와중에도 잘 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정윤종 선수를 상대로 김준호 선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갔었던 그림은 빠르게 이제 경기를 좀 끝내는 제압을 하는 주도권을 잡는 이런 경기 운영이었었는데 이 정윤종 선수의 판단이 초반 판단이 좋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자, 김준호 입장에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 개시와 전반적인 불사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편 움직임을 봤다는 건데 김준호가 잠시 경기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네. 네. 에어컨 바람이 조금 너무 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손이 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온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경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약간 양 선수가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원래 저런 거 참고 경기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전제니까. 근데 경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한 세트도 뺏기고 싶지가 않아서 퍼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전제에서 결승으로 가는 이런 그 다전제 승부에서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선수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이런 그 부분까지도 조절을 해가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죠. 특히나 그 김준호 선수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들 중에서 특히나 김준호 선수가 이제 모성애를 좀 자극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그 입김 부는 것은 그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됐겠네요. 네, 그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준호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 일시정지가 해제되고 경기가 속개됩니다. 자, 조금 전 상황을 통해서 이제 정보까지는 완전히 얻어냈고 김준호 선수 진영으로 이제 정윤종 선수의 병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김준호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분명 그 김준호 선수가 훨씬 유리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지금 병력의 조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김준호의 분위기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김준호는 뭐 얻어낸 정보도 많고 문제는 또 이 예언자도 완전히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도 굉장히 병력들을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견제도 견제지만 일단은 움직임을 들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를 통해서. 그래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 멀티 상황이라든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 예언자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멀티를 또 하나의 멀티를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 깼을 때 언덕 전멸 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에 주어지는 거라고는 추적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코라는 전장이 추적자를 돌리기에 썩 좋은 전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또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어요. 너무 시간을 주게 돼버리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일꾼을 조금이나마 잡아주려고 했던 거죠. 네, 상대가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병력 구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통해서 추적자를 원활하게 좀 활용을 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타이밍이 본인이 기다리는 타이밍까지 좀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라고 정윤종 선수가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병력이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추적자를 좀 솎아냈죠. 방금 전 장면 이후에 도리어
병력을 한번 모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준호. 네, 이걸 상당히 막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트리플 지역을 줘버리고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불멸자가 3개가 있는 데다가 불사조도 이제 소수나마 포함이 돼 있고 네, 추가적으로 멀티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멀티를 한 번이라도 취소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네, 그 자체만으로도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네,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거 지키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상대편에게 또 하나의 그 멀티 지역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을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정윤종 선수. 아니면 과충전을 끼고 막아야죠. 자, 병력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과충전 하나요? 일단 네. 선택합니다. 이쪽으로 어그로를 끌어주고 그 다음에 막아내는 건데 네. 자, 연결체 깼고요. 대규모기니까 못했어요. 일단 옆쪽 뒤쪽으로 빠져나지 못했고 네. 그냥 전투 이어집니다. 정윤종도 진짜 잘 싸우긴 했습니다. 네. 불멸자 활용. 예, 불멸자가 3 정도 남아있는데 광전사가 일단은 붙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추적자가 오긴 오네요. 와, 정말 잘 싸웠습니다. 정윤종. 네. 자, 위쪽에 거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거실! 끌어주고 있고요. 거실 바로 살았어요. 예, 병력 차이가 거실이 하나 살아남은 상태에서 일단은 병력이 좀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트리플 지역 쪽을 한 번 더 지금은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 사실상 김준호 선수는 또 하나의 멀티 활성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역으로 오는 이 병력들이 좀 거세 보이는데요. 김준호의 작전은 뭐였냐면 트리플 연결체를 깨버리고 대규모 기한을 타는 게 베스트였어요. 근데 모선에게 에너지가 없었고 연결체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자, 상대편 진영까지 또 왔습니다. 역시 멀티에 대한 견제, 여기를 날려버리겠다는 동일한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요. 예. 진짜 정윤종의 교전 능력은 굉장히 불가사의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실 하나를 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실 찍어가면서 시간을 고. 네, 또 왔죠. 좋아요. 네. 또 왔어요. 그리고 거실이 프리드립니다. 위쪽에서. 그리고 이쪽 멀티 그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전윤종. 이런 정도에서 싸움에서 지면은 이후의 경기 안에서 김준호 선수의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윤종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결국 그 장면 전투 한번 이후로 이렇게 뒤바꿔 버렸거든요. 네, 연결체가 깨질 듯 말 듯 하다가 김준호 입장에서도 깨진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 에너지가 살짝 남았어요. 모든 화력, 저희가 1.4를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넣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정윤종이 상대방의 병력을 다 잡아먹어버리면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교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플 지역 쪽에서 뭔가 조합도 좋았고 업그레이드도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트리플을 보자마자 출발을 해서 그 트리플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나올 생각이었었는데 그 작전이 모두 다 실패를 거두면서 그 한 번의 경기 운영 때문에 그 도전 때문에 정윤종 선수가 첫 세트를 잡아버렸어요. 김준호가 느낀 추위는 패배를 직감한 추위일 수도 있습니다. 서늘한 감속. 이런 것들을 정윤종 선수가 했습니다. 방금 전 그 전투 전까지 김준호가 이끌고 있는 그 과정에 경기 중단을 요청했는데 그 다음 경기 그대로 날려버렸거든요. 전투망에. 네, 원래 선수들은 모선에게 에너지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런 거 다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거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김준호. 자, 정윤종의 그 전투력이 김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먼저 1대0으로 정윤종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전장은 반이연구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윤종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2세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비. 파이터. 이어지는 2세트 조용히 한번 만나보시죠. 정윤종 선수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자신의 진영을 보여주기 전부터 6시에서 이동하는 유닛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이런 거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경기 결과는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다가 이제 관문 짓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날빌로 만약에 정윤종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가 아마 될 겁니다. 김준호는 분명히 여러 개의 대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어나갔던 선수입니다.
촘촘하게 자신을 만들어간 선수인데 그것이 하나씩 못이 빠지시 날아가면은 이 공간 빈 것처럼 그냥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윤종이 전략을 겁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11관문이에요. 근데 네. 11관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막는다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 테크 위주로 타버리면 오히려 더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전에 김준호 선수와 그 김명식 선수와의 경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도 11관문을 하면서 정찰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막았던 건데 이번 경기는 뭐 정찰을 할 생각까지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약간 가스 냄새를 먼저 한번 맡아봤는데 바깥쪽으로 슬쩍 김준호가 나갑니다. 조금 전에 서늘한 느낌을 좀 받았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대로 이걸로 봅니다. 바로 발견하네요. 왼쪽 골목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네. 예, 오른쪽으로 오면서 지금 가까운 거리 안에서 상대방의 전략까지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괜찮네요.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수성의 달인이다라는 별명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윤종 선수가 뭔가 자신이 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승을 거둬내면서 경기를 김준호 선수가 내주고 말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경기에서 정윤종 선수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윤종 선수의 찌르는 공격에 만약에 김준호 선수가 무너졌으면은 세 번째 세트에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 운영하는데 좀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찰을 잘 해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 등장과 도구시의 전투를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그 틈 자체도 광전사로 잘 현재까지는 막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윤종 선수가 진짜 멀리 지은 거예요. 저거는 바로 앞에 지은 게 아니라서 아예 걸리지 않기만을 바랬을 텐데 걸려버렸기 때문에 별다른 데미지를 입히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입구를 열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힘을 줄 수 있느냐인데요. 조금씩 이제 빨리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자, 아직까지 일꾼 피해 없고요. 한번 모는 것만으로는 지금 투여된 자원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요? 많이 아쉽죠. 네. 템플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저 위치를 걸린 건물 같은 경우는 추적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못 쓰는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결국 일꾼만 자꾸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관문의 위치를 알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추적자가 나오는 타이밍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빌드 정말 많이 당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완벽하게 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닛 광전사 둘 추적자 하나 뽑아가지고 상대방의 광전사 하나 일꾼 하나 이렇게 잡았으면은 게다가 건물까지 내주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진짜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김준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바로 앞까지 왔었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후에 잘 대처를 했습니다. 왼쪽으로 꺾느냐 오른쪽으로 꺾느냐의 그 기로에서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했네요. 네, 전진 관문을 한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걸 막는 것도 상당히 좀 버거울 거예요. 네. 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서로 간의 병력 차이가 일단 한 개씩 나고 그 다음 단계로 정윤종 선수는 일단 우주 관문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모선액도 지금은 당도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선액 일꾼이 잡히면서 막는 것도 상당히 좀 손해고요. 네. 모선액이나 추적자, 일꾼 관리 다 돼야 되는데 안 되게 생겼어요. 모선이 날아갔네. 그리고 추적자까지 취재! 이번엔 김준호입니다. 바로 6분 7초 만에 답을 내놓네요.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해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진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1경기를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6분 7초 굉장히 빠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작년이었죠. IEM 세너제이 때 양 선수가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풀세트까지 갔지만 경기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경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2세트까지 끝난 현재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양 선수의 흐름 굉장히 스피디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 팽팽한 줄을 끊어내면서 누가 먼저 앞설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스코어 1대1로 양 선수 동점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타리그 시즌3 4강전 정윤종 선수 대 김준호 선수의 경기는 현재 스코어 1대1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승전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무대인 만큼 두 선수들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탑 프로토스들의 최종 우승을 향한 도전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스페셜 스타리그 시즌3 정윤종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꿈을 향한 도전이 진행 중입니다. 두 선수의 피할 수 없는 승부처가 될 세 번째 세트 전장 코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페셜 스타리그 시즌3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1대1 경기 결과만큼이나 아주 순식간에 대단한 것이 좀 지나고 말았는데 결승전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고 이제 장소가 중요했는데요. 이제 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로 저희가 장소를 잡았습니다. 아주 스케일이 커요. 그렇습니다. 섬에 있을 때보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섬보다 약 3배가량 큽니다. 3배요? 네. 3배가량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3배가량 정도 크다고 하네요. 뭐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가끔 그 게시판에 그런 글들을 올리세요. 이제 가족분들 말고 그 혼자 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가족분들과 더불어서 오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오셨던 이 외국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결승전 경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1대1 동점 상황에서 정윤종과 김준호 세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다시 한번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앞서서 이 양 선수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때 작가님이 딱 이렇게 써줬습니다. 정윤종, 최근 즉흥적이고 과감한 공격 타이밍. 김준호, 꼼꼼한 정찰, 완벽한 전멸 추적자. 딱 이렇게 1-2세트가 끝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정윤종 선수의 뭔가 장점이 나왔었던 경기가 첫 번째 경기였다면 두 번째 경기는 김준호 선수의 이제 준비된 경기 운영 이 두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윤종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경기는 1대1 동점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준호의 그 섬세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윤종의 계획들이 2세트에서 망가졌거든요. 네, 선수들도 야외 무대 나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야외 무대를 위해서 프로게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경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코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박수와 함께 바로 환영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의 기억.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 선수가 원하는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정윤종 조금 전 2세트의 과감한 시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3세트를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합니다. 자, 4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정윤종.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자, 이어서 10시 방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준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자 준비하고 있는 바로 10시 진영입니다. 양 선수 모두 빠른 관문을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김준호 선수의 빌드가 준비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만이 충분히 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여기서 뭐 해외 팬 여러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스타리그 팬들의 그 고급진 그런 취업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한 취업을. 그렇습니다. 네. 자, 거의 김준호 선수가 생애 최초 결승 진출 그리고 우승 타이틀을 따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은 정윤종 선수가 3개 방송사를 모두 다 통일해버리는 이런 그 결과를 말하자면 그랜드슬램이거든요. 정말 몇 명, 뭐 김준호 선수, 정윤종 선수를 제외하고는 조성주 선수 정도가 달성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그 스타리그 결승에 정윤종 선수가 올라가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3개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우승 타이틀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사실 그 최근에 그 혼란스러운 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언제 다시 얻게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는 영원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군단의 심장 끝나버리고 공허의 유산 들어가게 되면 거의 리셋이에요. 그렇죠. 언제 또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김주호 선수 자연스럽게 해외 팬들의 마음을 벌써부터 그 국제적인 얼굴이니까요. 네. 갖고 있네요. 네. WCS 포인트 당당 1위. 그렇죠. 하지만 국내 대회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종 선수는 WCS 포인트 5위이긴 합니다만 국내 대회 타이틀을 2개나 지금은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정윤종 선수가 사실 소속팀에서 빠져나오면서 약간 성적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셨는데 정윤종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별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팀에 있었을 때도 혼자 연구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예, 네. 팀을 나와서 혼자 연습을 할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우승 타이틀을 갖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뒤쪽으로 일단은 네, 딱 걸렸습니다. 네. 관문 푸시에 대한 의도가 딱 걸렸죠. 네. 거기다가 수정탑을 보다 더 전진해서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시도 자체가 약간 무위로 돌아가면서 약간의 계획이 또다시 망가짐을 얻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윤정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김준호 역시 추격을 통해 상대편 언덕 지역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에서도 그랬고 예, 빠르게 좀 경기를 자신이 제압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었거든요. 길게 가면은 불리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근데 모선액은 하지만 파괴된 성원의 이 모선액은 못 돌아가네요. 김준호가 빠른 거 한 번에서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건 추가적인 테크가 늦게 올라간다는 거 뜻하고 바로 정윤종이 역습. 관문 푸시와 함께 예언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추적자를 얼마만큼 공격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역장으로 둘 못 올라오게 만들면서 나와 있는 추적자로 상대방의 따로 떨어져 있는 추적자를 또 잡습니다. 이번에 정윤종 흐름 역시 전투만 나오면 정윤종 쪽이네요. 네, 김준호가 자원은 많은데 지금 당장 테크가 안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전진된 수정탑조차도 지금은 발견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다가 만약에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는 예언자가 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예언자의 흐름들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예언자 거의 소환이 완성이 됐고요. 네. 상대편 지역 깊숙이 꽂혀있는 수정탑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주도권의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주관문을 뒤늦게나마 올려주는 것은 좋은 판단이에요. 상대방이 예언자를 뽑았다고 하지만 불사조를 통해서 맞춰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검전사에 대한 수비 이번엔 좀 잘 이뤄냈습니다. 또 하나의 모선액. 확실히 이제 첫 번째 경기 결과를 통해서도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겠습니다만은 경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정윤종에게 내가 불리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관문이라든가 또 혹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또 다시 이거 수정탑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가 4개, 5개, 6개까지 넣어줍니다. 네, 어차피 불사조 나오는 거 아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꾼을 잡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어쨌든 처음부터 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서 상대방의 추적자 잘라먹으면서 지킨 데다가 예언자를 통해서 상대방의 일꾼까지 잡아낸 정윤종 선수라서 멀티도 안정적으로 먼저 시도를 해가면서 꾸준하게 불사조만 맞춰주게 되면 불리한 게 아무것도 없죠. 불안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대편에 또 하나의 만약에 변수가 있는지를 추적자로 잘 체크를 하면서 확장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정윤종의 하단 지역. 네. 이것은 김준호가 체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체크를 완료를 했지만 그래도 할 게 없습니다. 상대방의 체제를 황혼회를 김준호 입장에서 타기는 했는데 일꾼이 잡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전면을 간다든지 암흑성소 이런 거 꿈도 못 꿔요. 네. 너무 가난합니다. 게다가 불사조가 왔다가 상대방의 후불사조에 오히려 잡아먹히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뭔 선물인가요? 한번 맞기 시작하면 도망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 자, 때일은 추석 선물을 줄 뻔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준호가 선택한 것은 암흑성소고요. 저것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언자가 들어갔을 때 더블 테이크인 거 봤거든요. 그래서 로봇공학 시설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는 와중에 상대방이 먼저 뽑아놓은 불사조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불사조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견제라든가 혹은 정찰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유닛 로스에서 뭔가 좀 많이 좀 세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김준호. 1경기 그리고 2경기는 상대편의 전략을 자연스럽게 막아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만 여전히 원하는 승리를 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첫 번째 유닛이 불멸자입니다.
상대방의 암흑성소보다는 김준호니까 전멸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진짜 뭐 전진해서 수정탑을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레이더망에 다 걸려요. 그렇죠. 네. 분명히 상대방이 내가 견제를 해서 일꾼을 잡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뭔가 변수를 띄우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근데 변수 1번이 불사조였는데 불사조의 양에서는 자신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윤종 선수가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아직까지 일단은 시야 확보가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시선을 끌었던 건데 이거는 뭐 김준호의 하나 남은 카드까지 날려버렸고 그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너무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3시에 일꾼이 죽는 와중에도 수정탑을 지었다는 건 적어도 공격을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격은 다름 아니라 뭐 암흑기사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이제 지상 유닛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정을 머릿속에 이미 세워놓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윤종 선수가 전혀 당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상대방보다 앞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관문을 하나 더 지금은 올려주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것 별로 없다는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현재 국방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형을 지키고 있는 네. 안준영 해설위원도 네. 즐겨 지켜보고 있어요.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여성부 스타리그를 또 진행을 했거든요. 네. 예, 여성부 근데 그 스타리그도 끝나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딱히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죠.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예. 저도 오늘 민방위 훈련 갔다 왔는데 유사한 업종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금방 다녀오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골이 또 잡히네요. 네, 변수를 만들었지만 변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전혀 지금은 통할 상대도 아닙니다. 상대는 지키는 데의 달인이거든요. 수성의 달인이거든요. 이거 지켜낸 성벽이 상대편을 눌러버리고 있어요. 이제 공격적 공중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뭔가 나와도 바로 빼는 이런 타이밍까지 네.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김준호의 자랑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공격력인데 그 공격력을 발휘를 하려면 성벽을 결국 기어 올라서 그 성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성벽을 기어 오르려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 지금 불사조로 그런 벽들을 또 만들어내면 상대편 진영까지 갑니다. 불사조의 숫자 자체도 훨씬 더 많거든요. 네, 판단이 조금 갈리긴 했습니다. 세 번째 우주관문을 지은 게 김준호 선수고 함대신호소를 지은 게 정윤종인데 수비적인 그러니까 광자포를 지어버리면서 음용까지 기다리게 돼버리면 불사조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게 사거리 싸움이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사거리를 먼저 확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고 난 이후에 지키게 되면 뚫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 다 좋아요. 12대 8. 이거 음이온 기다리기 전부터 먼저 눈이 때리 들어나갑니다. 나갈 수 있겠는데요, 불사조가. 못 빠져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개 차이여도. 네, 크레이지. 정윤종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수성의 달인입니다. 지키는 데는 정윤종을 앞서는 선수가 없어요. 어떤 형식을 써서라도 김준호도 공격력으로 뭔가 좀 눌러내고 와야 되는데 정윤종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의 날개 시절부터 이 선수의 그 수비적인 능력, 종족의 특성을 활용하는 그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윤종. 기습적인 전략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다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김준호 선수의 의도를 너무나도 파악을 잘 했고 변수를 여러 가지 띄웠지만 그 변수 하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윤종 선수에게 짓눌려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김준호 선수의 공격력이 다음 경기에서 살아날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위주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수비를 해버리면 경이롭습니다. 이제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경탄 속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정윤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런 수비를 막아내기 위해서 김준호도 굉장히 많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뭐가 보이질 않아요. 네. 그 방법을 찾아내야 결승에 갈 수 있습니다. 김준호. 뚫어버리기 위해서 단기전을 안 가기 위해서 뭔가 200대 200 싸움을 가면은 왠지 정윤종 선수에게 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의 입장에서도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컨트롤을 믿고 정윤종을 KO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도 안 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김준호가 하나 넘지 못하면 이 흐름 속에 눌려버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지금 흔적은 군단의 신장내에서 뺄지밖에 안 남아요. 4강 탈락은 예전에도 해봤잖아요. 네, 김준호 선수가 이번 202로 WCS 체제 들어오면서 4강만 2번 갔어요. 이번이 3번째 4강인데 결승은 단 한 차례도 못 갔으니 이번에 가야죠. 자, 그런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동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조난지가 반드시 필요한 김준호가 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정윤종 하나 더 잡고 확실하게 결승전으로 가는 한 발을 더 내딛게 될지 아니면 김준호가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제로 선상에서 경기를 만들어내게 될지 양 선수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소원한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승할 수 있는 기회, 터닝 포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우승할 수 있는 기회 얻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정윤종의 한시 진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비력을 3세트에서 보여주며 상대편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산으로도 지금 뚫어내는 듯한 그 비를 만나봤는데 김준호의 공격력은 과연 어떨지. 터닝 포인트를 위한 네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진영은 바로 7시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에 젖기만 했습니다. 지금 김준호. 네, 워낙 그 충격적인 경기가 지금 EPL에서도 많이 있는데 김준호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뭔가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 경기까지 패배하게 되면은 정윤종이라는 수비 라인을 그 단단한 성벽을 내 공격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못 뚫겠구나라는 이런 막막함을 좀 느낄 것 같아요. 김준호가요. 왜 김준호 선수가 공격적인 준비만 해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이럴 때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200대 200 싸움 가서도 정윤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준호의 모습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좀 조급하죠. 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를 준비하는 네. 데 있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을 하느냐 아니면 강점을 살리느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신의 강점만 지금은 살린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예를 들어 공격력이 강한 김준호를 상대로 정말 완벽하게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수비력을 가진 정윤종을 만난다면은 본인이 강점만을 갈고 닦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기 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옵션 하나를 그냥 버렸거든요. 200대 200 싸움은 어쨌든 정윤종하고 붙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경기 결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다라고 그냥 벌써부터 결론을 내려버린 듯한 김준호의 초반 집중형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장에 왔는데 1세트를 그렇게 져버리게 되면 더 싸움을 하기 싫을 수는 있겠네요. 네, 의도적으로 이 맵에서는 그래서 200대 200 싸움으로 끌고 가서 이제 다음 경기, 만약에 이번 경기를 지고 다음 세트까지 만약에 몰려 들어가게 되면은 좀 여유를 전략적으로 부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준호 선수에게 뭔가 추천하는 것은 운영 싸움이고 장기전 싸움은 이 맵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의 장점만 살렸다가 지금 첫 번째 세트와 세 번째 세트 모두 다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전략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군단의 심장 하에서의 마지막 왕좌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그 완벽한 그 풀토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준호 입장에서는 그중에 하나의 옵션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윤종 암흑성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황원우의 타이밍이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자신의 스코어를 앞서고 있고 이제 상대방이 슬슬 위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더욱더 과감하게 정윤종이 이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비 한 번, 기습 한 번, 수비 한 번, 기습 한 번, 이렇게 지금 패턴이 잡혀져 있는데 김준호 선수는 본인의 장점이 한 번도 발휘가 되지 않은 이런, 물론 2세트는 이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전진 건물을 해줬고 그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긴 거지, 본인의 장점이 발휘가 됐다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마당과 우주 건물입니다. 지금 김준호. 네, 우주 관문은 예언자를 찍으면 수비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예지 키고 과충전이나 뭐 이런 거 역장도 있으니까 막아낼 수는 있는데 집중력이 오히려 흐트러지게 되면 그런 판단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상대편 진영으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다른 유닛이라도 나오면 지금 김준호의 네 번 세트는 더 어려워집니다. 네, 일단은 예언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지를 키고 이제 지금 생산되는, 그리고 앞으로 생산될 만한 병력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앞마당 쪽에서 상대방의 저 암흑기사를 잡아낼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빗나가고 예언자가 먼저 출발한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암흑기사가 만약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일꾼을 썰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예언자의 경로 상대편으로 찍혔거든요. 타이밍이 기묘합니다. 지금 나가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너무 기묘한데요. 네, 이거 두 약간 번째 애매하죠? 예언자를 찍기는 했는데 네. 두 번째 예언자 나오기 전에 1군 잡힙니다. 네. 자, 일단 출발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있을까요? 약간은 볼 수가 없을 만한 완전히 인코스로 상황일 것 돌았기 같은데요. 때문에 네, 상대방이 예언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위쪽으로 올라왔고 예언자는 이미 좀 먼 길 떠났습니다. 아하. 아래쪽으로. 예, 무너지네요. 예, 이게 이 자체로 피해입니다. 네. 예언자가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김준호 선수의 문제는 결국은 자신의 공격만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피해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 김준호 선수. 물론 공격력이 세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당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자신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말이죠. 진짜 무력이 센 장수가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에요. 결국 잘 지켰고 수성의 달인이 결국 삼국을 통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지금 정윤정 선수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보여주는 듯한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을 선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도 지금 컨비네이션으로 또 전멸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앞서 그 정윤정 선수의 1군이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멀티는 봤지만 추가적인 건물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공학 기술과 전멸 업그레이드 눌러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예언자가 잡힐 일은 없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요. 네. 자, 이제는 좀 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정윤종이 됐고요. 또 하나 예언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주관문을 타버리고 불사조를 찍어버렸으면 그야말로 최악인데 지금은 최악은 면한 거예요. 주도권을 자신이 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암흑기사를 막았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막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언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언자를 이제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관측선 띄우고 이제 예언자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또 파악할 수 있는 운영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점들을 진짜 활용하기 위해서 김준호 선수도 상대편에 대한 정찰을 좀 이뤄내고 있는데 네. 지금 볼 거는 일단 다 봤습니다. 네. 자, 1군을 꾸준히 찍어주면서 상대방이 당분간은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암흑기사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뭐 분광기 암흑기사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언자가 집을 비우지를 못하네요. 자, 예언자를 지금 보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장면을 또 지켜보면서 도리어 추적자를 찍었거든요. 그 방향이 조금 더 이거 이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본 거. 네. 상대방이 전진해서 소환을 시켰다는 거, 공격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편에 게시를 켜놨습니다. 그리고 옆쪽 위쪽 길을 열어놓을 준비. 네, 불멸자까지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추적자의 자원 투자를 했다는 건 그만큼 정윤정도 여기서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김준호가 앞쪽으로 또 다른 병력들을 소환하지 못하게끔 나가는 그 일꾼들도 끊어줬고 확실히 지금 화력적인 측면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은 위험해요. 불멸자 한기 타이밍에 뚫릴 수 있고요. 네. 2기까지 어찌저찌 버텨야 됩니다. 과충력 끼고. 네. 전멸업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뚫렸을 경우 그냥 앞전멸을 해서 불멸자 한둘 정도는 끊을 수 있을 만한 화력을 확보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진 지역이 3개를 따로 소환을 했습니다. 바로 네. 이 예언자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비 병력을 놔둬야 돼서 네. 예. 공격이 그나마도 조금 약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타이밍을 좀 버텨야 됩니다. 불멸자를 아끼면서 버텨야 돼요. 특히나 그 전투 상황에서도 첫 번째 경기에서 200대 203이 아니었어도 소규모 전투에서도 뭔가 진패배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을 만한 김준호이기 때문에 이 병력의 운영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네, 추적자가 거의 한 줄판 이상이면 불멸자 2기도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앞전면을 타고 그다음에 불멸자를 점사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불멸자 컨트롤 좋았어요. 자, 강전사 위쪽으로 올려보내면서 뒤쪽으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정탐이 이렇게 제거된 상황에서 더 충원되는 병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잘 막았습니다. 네. 상대방이 추적자를 3개나 비워줬고 강화 보호막을 시간이 지나면 또 찾잖아요. 불멸자도 쌓이고요. 네, 첫 번째 공격에서 불멸자 둘이 모두 다 끊겨버렸으면 후속타에 되게 위험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상대가 추적자에 이렇게 자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안 뚫리고 결국 거신만 잘 모으게 된다. 업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준호에게도 타이밍이 한 번이 옵니다. 이거 약간 집결해서 한번 거들어주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제런소도 뭐 공 2업까지 버티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공 1업은 끝났어요. 자, 또 다른 견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과충전은 바로 키고 그리고 예언자나 날립니다. 네, 예언자를 잃는 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다. 김준호 선수.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게 전멸에 따른 기동력을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워낙 또 하나의 관측선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앞마당과 본진을 이동하는 그 경로를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자, 예언자로 추가적인 상대방의 확장 타이밍이 지금은 눈에 보였었기 때문에
이거 이름만 가리고 보면은요. 네. 거의 이제 김준호 선수가 플레이하는 듯한 플레이를 정윤종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거신을 너무 이상하게 내줬는데요. 네, 주력 병력이 그대로 있었는데 거신만 쏙 골라먹고 빠졌습니다. 예, 다수의 추적자로 활용을 해서 어쨌든 거신만 잘라먹게 되면은 압박은 못 오거든요. 자신의 트리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련소가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네. 이쪽을 또 지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김준호는. 그러니까 김준호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상대방이 내 병력이 없는 쪽으로만 올까? 바로 중요 지점에 관측선이 떠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또 돌아오죠. 자, 이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찔러주고 뒤쪽으로 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종. 그러면서 병력들 한번 모아서 김준호도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근데 상대방은 이미 트리플이 완성되어가는 단계이고 자신은 병력의 조합은 좋지만 트리플이 없단 말이에요. 판단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더 불리해집니다. 이거 왜 또 이런 잡혀요, 식의 또 선물인가요? 잡혀요, 또 잡혀요. 만약에 여기에서 거신을 하나 더 잃고 그러면 또다시 이러면 구성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병력을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도 재련소가 있어요. 예. 모선에까지. 결국 집정관 붙여가면서 지금 거신 숫자 유지해서 상대방의 트리플 지역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깨는 경기 운영이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타이밍을 계속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 이 병력들은 뭐 정리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겠죠. 자, 그래도 일단 잘 걷어내긴 했습니다. 테러를 봉쇄하면서 깔끔하게 막아내긴 했는데 그러면 역습을 가든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정윤종 선수. 지금 불멸자 데미지가 김준호 거의 선수. 네, 다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체력이 아예 없어 보여요. 불 다 꺼진 흑백 체력을 가진 상황에서도밖에 올라갈 수 없는데 지금 암흑기사를 좀 섞어줄 준비하고 있는 정윤종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집정관 섞어가면서 상대방이 뭔가 저 트리플 자원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절대 못 이기니까 트리플 지역 쪽을 한 번 더 노려보는 이런 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데 아까 첫 번째 경기부터 첫 번째 경기처럼 이 자리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면 경기를 그대로 지는 거예요. 이거 못 들어요. 예. 네. 상대방이 거신이 많습니다. 정윤종이 거신이 많고 김준호가 광전사 위주예요. 뚫기 너무 어렵죠. 예, 업도 지금은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그레이드가 빠른 시점에 상대방의 추적자에 의해서 거신을 내주면서 지금 타이밍을 빼앗겼단 말이죠. 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7개의 상대편의 일꾼을 제거하는 그런 예언자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만 자, 더 약간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좀 추스를 수밖에 없는 김준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 예언자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주력 변력이 돌아오고 멀티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판단은 좋았어요. 네. 자, 완전히 자신의 진영으로 병력을 뺐죠. 그리고 이번엔 도리어 정윤종이 슬쩍 바깥쪽으로 암흑기사를 섞어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결국 트리플 돌파는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언자의 활약 때문에 1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입장은 반대가 된 겁니다. 네. 턴 넘어갔죠? 예. 확실히 이제는 정윤종이 공격을 가야 되는 시점이고 김준호가 지켜야 되는 시점인데 마음 편하게 그냥 트리플을 잡고 트리플을 끼고 지금은 광장과 추적 끼고 지금은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윤종은 공격을 가야 돼요. 일꾼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윤종 12시가 지금 완성이 된 지 오래됐는데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3거신의 3집정관까지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교전의 정윤종이란 말이에요. 네. 모선에도 동반을 했고 집정관이 많아서 광전사를 잘 녹일 수 있긴 합니다. 네, 집정관이 4개입니다. 여기는 2기 맞춰줬고 거신은 지금 정윤종 선수가 하나가 더 많고 전면 모선액 됐어요. 모선액. 네. 자, 김준호의 모선액 어딨나요? 자, 업그레이드 좋긴 한데. 시간이고 잘 들어갔죠. 시간내고 뒤쪽에 시간내고 거신이 딜을 못합니다. 거신이. 아, 뒤쪽으로 근데 거신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업그레이드 좋은데. 김준호의 거신이 일단 녹아내렸고요. 하지만 집정관. 네, 앞쪽에서 집정관. 뒤쪽. 오, 거신. 집정관이 실제. 이번에 김준호. 자, 정윤종도 급한 마음에 시간의 공을 쓰고 병력을 앞으로 당겼거든요. 당기는 와중에 자신의 광전사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네. 그런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김준호가 잡아냈네요. 예, 거신은 뒤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상대방의 광전사를 잡아주고 또 앞쪽에서 집정관 차이가 좀 났었기 때문에 큰 싸움에서 결국은 이겨가면서 김준호 선수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지금 이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정윤종이 자신을 제압하듯 이겼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감을 덜었을 것 같아요. 전투 바로 직전에 김준호 물론 방위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편에게 일단 환상 거신까지 섞어주면서 정신적으로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정윤종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었네요. 네, 정윤종이 상대방의 주력 병력의 이동 그 동선이나 그 어떤 부대의 덩어리 이런 것들의 파악은 완벽했었는데 예언자의 컨트롤을 전혀 예측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4번째 세트 끝난 현재 나눠 가지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윤종 선수와 김준호 선수 현재 2대2 동점으로 5세트를 준비합니다.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정윤종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4강전 현재까지 2대2로 승부를 나란히 주고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5번째 세트에서는 최종 결승 진출자의 윤곽이 조금은 가려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정윤종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꿈을 완성시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승 무대에 오르기 위한 5번째 전투, 이제 곧 승리의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자,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자, 이제는 5세트입니다. 정윤종이 뭔가를 얻어내면 김준호가 답을 하는, 특히는 4번째 세트는 굉장히 흥미롭게 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정윤종은 김준호 같고 김준호는 마치 정윤종처럼 경기 운영을 하면서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자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강점을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었던 4세트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5세트입니다. 정윤종과 김준호의 이번에 준비한 해답은 무엇일지 5세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외 무대에 대한 기대. 첫 결승을 거지.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정윤종의 진영 살펴드립니다. 10시 준비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느낌으로 4세트를 준비했던 김준호에게 패배했습니다. 현재 2대2 동점, 5세트 테라폼. 몇 개 남지 않은 그 스텝 밟아나는 것은 이 김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윤종과 김준호, 이 바로 반대편 4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누군가 자신이 숫자 하나 둘 셋을 아는다고 얘기해줬던, 네, 바로 이 넥슨 아레나. 네, 우리도 하나 둘 셋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프로토스가 김준호 이 등식이 성립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김준호 선수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나왔었던 영상에서도 보면은 야외 결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역시 야외 무대에 대한 기대감 정말 많거든요. 팬 여러분들께서 왜 야외 결승 안 하냐고 얘기해 주신 만큼 분명히 와주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IP 추적하겠습니다. 그 말했던 사람들. 네.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갈 거라고, 가깝다고, 네, 벌써부터 글들이 한 수천 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수천 명 정도가 지금은 어쨌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첫 야외 결승이니까 뭐 날씨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오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전략을 걸었죠. 지금 김준호 선수가. 오늘따라 김준호 선수가 전멸을 안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늘상 남들이 안 쓸 때도 전멸 추적자로 어떻게든 이득을 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김준호 선수의 모습이었었는데, 전멸이라는 무기를 버리고 나서 뭔가 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득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관문인데 상대는 지금은 관문 하나밖에 못 보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선에 일단 찍어놨습니다. 정윤종. 네, 김준호 선수가 엄청 꼬네요. 이게 투관문 시작인데 투관문도 안 걸렸음에도 추적자 푸시가 아닌 선파수기입니다. 이거 파수기 보여줄 생각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
이거 그러니까 대놓고 나가죠? 네, 이거 보라 이거예요. 네, 나 이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안 봅니다. 야, 이거 어떤 선택일까요? 바로 네. 자, 저기 뭐 암흑성소를 짓고 나서 저 위쪽에 수정탑을 건설하게 되면 암흑기사가 또 바로 즉시 소환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주저한 듯한 움직임. 일단은 9시 벽 쪽으로 빼놨고요. 네, 관문 2개 일단은 걸리진 않았고 상대방이 파수기를 봐주게 되면 아 수비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 진짜 여지껏 안 꺼냈었던 전멸 추적자가 팍 튀어나오면서 아 태클을 타고 멀티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빌드를 타려고만 고집을 하는 정윤종 선수의 의표를 확 찌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전면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문을 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윤종 역시. 그러니까 뭐 설계는 거의 다 양 선수가 비슷하기는 한데 네. 그 파수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모선액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모선액을 뽑지 않아도 정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그렇죠. 자, 와보니까 위쪽에 모선액이 있다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 장면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서 깊게 정보를 좀 얻어내고 있는 정윤종 선수. 자, 1킬, 2킬까지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이게 뭔 교환입니까? 이거 시간을 잘 못 쟀네요. 네. 데미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의 어쨌든 의도에 따라서 김준호 선수가 보다 공격성을 지금은 더 뛸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야, 이러면 정윤종 장사하면 안 되죠. 네. 모선액을 활용을 해서 하나 정도 더 잡아보겠다고 지금은 들어갔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봐도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상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경기가 좀 보여도요. 자, 전멸이에요. 자, 구석에 몰래 수정탑을 지어서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시야에 들어오긴 했고요. 네. 자, 입구 지역을 아주 단단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일단 모선액이 날아간 상황에서 전면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은 또 빠르거든요. 자, 이 상황 어느 정도 계산을 했을지. 파수기 오고 있지 않나요? 파수기가 같이 온다면 소왕패 지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모선액도 잡은 데다가 지금은 뭐 의도를 알든 모르든 간에 전면을 활용을 해서 이거는 지금은 김준호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김준호 아끼고 아꼈던 무기를 지금 꺼냈고 파수기도 같이 왔어요. 네, 파수기는 보여주지 않고 정윤종이 내려왔을 때 갑작스레 소왕패를 키게 되면 압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이냐 상대방을 틀어박아 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일단은 공격적으로 한번 올라가서 긴장을 시킨 이후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당겨주진 않았습니다. 상대편을 끌어당기는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고 일단 뒤로 나가는 선택을 했던 현재 김준호. 네, 지금 빠지는 건 아무래도 상대방이 수정탑을 하나 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건물 하나 차이긴 하지만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자, 이거 3개의 수정탑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쪽으로 아슬아슬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내줬으면은 정윤종은 데미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인구수 트러블이 생겼죠. 결국은 수정탑이 깨졌기 때문에. 네, 또 전진되어 있는 수정탑이 없죠. 이거 파수기 있는데 파수기 일단 아래쪽으로 먼저 싸우면 겁니까? 이거 무리죠, 정윤종 선수. 일단 치고 뒤쪽 약간 꼬리잡기 형식의 추격전이 이루어질 듯. 네, 확실히 여유가 있는 쪽은 이제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자, 타이밍 기가 막힌데요. 양 선수 모두. 자, 역시 약간 빠르지만 얻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정윤종입니다. 뭐 추가적인 정찰, 환상 유닛을 다시 한 번 더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김준호에게는 있고요. 네. 파수기 한기가 언제든지 또 소왕패나 이런 것들을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냈죠? 네. 앞마당 체크 그리고 파수기 숫자 본진까지. 일단 그래도 상대방의 이제 그 상대가 전멸 추적자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가 김준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뭔가 불멸자를 뽑는다거나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가 늦은 것은 역시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운영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이런 판단까지는 정윤종 선수가 잘 했어요. 그 처음에 사실 그 모선액을 내줬던 계산은 굉장히 아쉬웠겠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상대편 유닛에 대한 그 계산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윤종. 네, 저는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모선액도 끊었겠다, 파수기 한기 있었을 때 한 번쯤 강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당히 좀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1세트 전투가 아직까지 머리 남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운영적으로 유리하게만 넘어가자 경기를 끝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방을 조금 더 긴장시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압박을 했으면 최소한 멀티는 본인이 더 빨리 하는 상황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윤종 선수가 오히려 상대가 추적자를 더 안 뽑을 거다, 그리고 내 앞마당 쪽에서 빠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히려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가면서 불멸자를 뽑지 않고 멀티를 더 빨리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윤종의 그 정확한 판단 이후에 들어오는 다행히 관측선까지는 끊어졌고
그래도 김준호 선수가 조금씩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대편 거는 은폐하고 자신의 거는 은폐하고 상대편 거는 좀 더 보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네요. 관측선이 정윤종이 먼저 끊겼잖아요. 이게 네. 상대방의 앞마당 융화소 타이밍을 보고 뭐지 내가 일꾼 숫자가 부족한가? 이런 착각이 들 수가 있는데 김준호가 앞마당 융화소 타이밍을 진짜 앞당겼습니다. 앞마당 쪽에 일꾼이 최적화가 아직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가스 욕심을 냈다는 건 그만큼 고테이크 유닛을 한시라도 빨리 뽑겠다는 의도죠. 네, 업그레이드에서 앞서가면서 뭐 빠른 이제 뭐 거신 그다음에 집정관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일단은 분광기를 먼저 뽑아서 흔들면서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환상불사조로 일단 경로를 좀 체크를 했고요. 역시 파수에서 나왔던 그 환상불사조로 또 하나 것들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많았을 듯한 정윤종인데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불멸짠기가 있는 쪽이 정윤종이고 분광기가 하나 있는 게 김준호 선수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요. 환상불사조와 칠 수도 있나요? 일단은 궤적이 일단은 기습적으로 분광기를 띄우면서 네. 어차피 저 분광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수비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밖으로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분광기에 흔들려라. 나는 멀티할 테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추적자도 같이 나가서 분광기만 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9시 멀티를 할 것이 거의 뻔하니까 양방향으로 견제를 넣는 것도 괜찮거든요. 일단 분광기는 분광기대로 갔고 정윤종 선수도 6시 지역까지 병력들을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찔러주는 이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될지 인구수는 약간의 일단 비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멀티는 일단은 김준호 선수 쪽이 빨랐었기 때문에 지상병력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지상병력 보내면서 위쪽에서 분광기 뚝 떨어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서는 반드시 이득을 봅니다. 네. 한쪽으로만 가면 거의 반드시 막히고요. 네. 양쪽으로 가야겠죠. 네. 그러면서 분광기 들어가기 전에 관문에다가 또 집정관을 뽑을 수 있는 고위기사 태클을 탈 수 있는 이런 건물까지 올려주는 이런 짜임새 있는 움직임은 김준호 선수가 대단히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게 전멸 쓰고 위쪽으로 올라갔죠. 네. 달렸죠 추적자? 예. 여기에서 긴장감 이렇게 수정탑 두드리고 그다음에 연결체 두드리면은 병력이 다 이리로 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요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분광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12시 방향 아직까지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 짜서 위쪽까지 다 썼거든요. 네. 아직까지 분광기는 멈춰 있고요. 일단 김준호. 저 지역의 광전사를 소화하는 게 살짝 좀 의아하기는 한데 네. 갈 생각인가요 정윤종 선수? 예. 나갑니다. 자 수정탑도 하나 더 전진해서 지금 건설을 했거든요. 그럼 살짝 갈릴 수 있죠? 예, 공격 의도가 있어요. 지금은 정윤종 선수가. 네, 안 들어왔습니다. 네. 애매한 위치입니다. 예, 공격 의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정윤종 나고 병력 다 갑니다. 일단 정윤종. 네. 분광기를 막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반대로 분광기의 자원이 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살짝 위험하긴 합니다. 네. 자, 그 숫자 사이가 지금 정윤종이 공격 진영 숫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제대로 못 끝내고 이러면 여기에 데미지는 좀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자, 연결체 3시로 바로 안 갔어요, 저기죠? 네, 바로 지금은 상대방의 그 공격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깊숙하게 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쪽에서 일꾼 많이 잡히고 트리플 지역만 내준 상태에서 김준호의 병력이 조합이 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일단 많이 썼어요, 김준호도 여기에. 그러니까 앞마당은 무조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못 깼어요. 못 올렸어요. 오, 잡았어요. 아, 이게 아까웠나요? 아, 이 올라갔는데. 이러면은 분광기가 들어가서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상대방의 트리플을 못 날렸는데 여기 결국 깨네요. 결국 깨긴 했지만 이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일꾼이 15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이번 데미지. 아, 지금 정윤종 선수의 그 진출에 맞춰서 김준호가 선택한 이 장면이 지금 정윤종의 앞날을 좀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일꾼이 37기면요 트리플이어도 다 안 돌아가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일꾼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집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김준호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정윤종의 재련소가 한번 깨졌네요. 네. 공격 다시 돌리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아까와 같이 지키는 데에 달인이고 아무리 어떤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기이한 한타를 만들어야 던 정윤종이라고 할지라도 못 지켜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병력들 일단 상대편의 세 번째까지는 제거 한 채 그냥 빠져버립니다. 와, 트리플만 제거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트리플은 살리면서 운영 한번 더 해보자. 어차피 지금은 병력 조합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밀리면 이거는 김준호 완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너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앞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큰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정윤종은 한 번의 교전, 거신이 2기가 부족하고 좁은 길이 모이기 때문에 진짜 불리합니다. 근데 자신의 교전 컨트롤 그거 하나만 믿고 가야 돼요. 네, 오히려 지키고자 지금은 마음먹은 게 김준호 선수고 정윤종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 그랬듯이 정윤종 선수가 마치 김준호가 된 것처럼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불리한 상황을 안고 가야 돼요. 자, 서서히 아래서 내려오면서 그 김준호 그 수비를 그래도 준비하는데요. 사이즈가 안 나온다라는 거 알아요, 본인도. 네, 그냥 200까지 바라보는 것 같네요. 네. 또 본진 자원이 서서히 말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앞마당만으로는 모든 관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공격을 들어가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진다라는 사실 뻔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시 깨졌었던 연결체 짓고 그다음에 200까지 바라보는 싸움이다라고 정윤종 선수가 마음을 다시 먹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편 병력을 어떻게 해서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병력들, 그리고 특히나 그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을 만한 덩이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거든요, 정윤종도. 네, 병력이 갈린다는 건 변수가 생긴다는 걸 뜻하고 불리했던 정윤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갈렸죠. 자, 중앙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김준호는 6시에서 잠깐 멈칫거렸습니다. 예.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당도하는 거는 지금은 정윤종 선수 쪽인데요. 올라갔어요. 먼저 오면 더 재밌죠. 게다가 여기는 지금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안 썼어요. 그냥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여기는 일꾼도 많아요, 아직도. 네. 자, 정윤종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김준호도 가야죠. 예, 요거는 취소해버리고 그다음에 트리플 지역 쪽은 바로 암흑성소. 예. 정윤종. 네. 자, 이후에 이 암흑성소 이쪽 되면 예, 서로 간에 이제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유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결국 엘리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 물론 지금 관측선 3개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가서 여기는 이제 본질적으로 서로 간에 다 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관측선을 일단 잘 모아주고 있어. 상대방의 암흑성소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김준호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암흑성소 이거 글쎄요, 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엘리전 가야 됩니다. 네. 자, 빠져나와 있던 그 한시 지역의 제거를 꿈꿨던 것도 어느 정도 제거를 했는데 이 엘리전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저 일꾼이 이거 전부 아닌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딱 17기인데 나머지 2기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지켰네요, 본진 쪽. 대기 공간으로. 일꾼. 뭐가 빠져나와 있죠? 여기 일꾼 있는데. 네. 일단 정윤종의 진영도 서로 날아갔고 진영이 이제 날아갔습니다. 네, 일단은 연결체와 주요 건물만 파괴를 하고 뒤쪽으로 빠졌었던 김준호 선수입니다. 시야 싸움에서 좀 김준호 선수가 앞설 수밖에 없죠. 네. 자, 일꾼도 정윤종이 많기는 한데 지금 당장 일꾼이 많다고 해서 자원을 채취하고 병력을 뽑을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흑성소, 다시 암흑성소 가요. 네. 관측선이 3기예요. 저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관측선이 근데 저 관측선이 정말 운 좋게 집정관의 스플릿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그걸 달라붙는 게 쉽지가 않죠, 집정관이. 그리고 그걸 3개를 그런 운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꾼 이거 다 제거되면은 한 8기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윤종 선수의 관측선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보거든요. 절대 이론상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시간을 서로서로 좀 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욕심 부려가지고 만약에 김준호가 병력을 나누기라도 한다면 관측선 없는 지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 2개 뭉쳐 있고요. 붙으면 당연히 김준호가 이기죠. 네. 거신이 훨씬 많으니까 이 좁은 길목에서 서로 다시 한번. 또 갈려요. 붙었을 때 일단 관축선이 다 날아가고 암흑기사에 의해서 뭔가 변수가 만들어지는, 물론 인구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자, 자원도 이제 양 선수가 거의 다 써가는데 연결체를 취소해버리면 다시 연결체를 더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김준호는 아직 400원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가 날아가면 여기서 일꾼이 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애매한데요. 예, 여기는 500. 대기무기한 지켜야죠. 네, 뒤쪽에서 여기. 괜찮고. 못 나왔어요. 지금 집정관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싸우면 집니다, 정윤종. 자, 근데 도리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네, 어쩔 수 없는 판단이죠. 싸움 거네요. 자, 시간의 공을 잘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시간의 사회 위에서 병력들 더 초원하는 줍니다. 네. 병력들 계속 줍니다. 거신 차이가 좀 나고 뒤쪽에 안쪽에 집정관 최대 김준호입니다. 자, 상대방의 연결체를 취소시켜버리고
대규모 계약을 했던 것이 제대로 된 한 수가 돼버렸네요. 김준호 선수. 항상 정윤종이 앞서갔었던 오늘 경기의 운영이었는데 그러면서 먼저 잡아냈던 정윤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김준호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운영 싸움에서 두 경기 연속 지금 이겨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결승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 후반 전략의 여러 가지 좀 한계적인 그런 측면들을 느끼는 장면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유연성을 좀 선보이면서 결승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이어지네요. 네, 결승에 자주 가봤던 선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선수, 정윤종이 무대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월등히 앞서겠지만 오늘만큼은 김준호가 자신의 색깔을 버리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트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쨌든 강점을 최대한 지금은 자제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강점을 흡수한 듯한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김준호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비를 잘하는 대상을 상대로 뭔가 전멸추적자에 올인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은 10번 경기했을 때 10번 모두 다 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멸추적자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선택하는 김준호 선수의 판단이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준호를 현재의 김준호로 만들어냈었던 여러 가지 그 그림들들 여러 가지 김준호가 그 전멸을 거기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전멸을 양념으로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 김준호가 오늘 전반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냈던 것은 그 전면에 다른 데서 나왔었어요. 네, 그래도 매치 포인트 결승이 마지막 한 발자국 남았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여기서부터 김준호 최대한 집중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 한 발 내딛고 김준호 국내 무대 최초로 결승전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 정윤종과 김준호가 준비한 6번째 캡처스밸리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김준호를 위한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정윤종을 위한 독점을 위한 세트가 될 것인지 6세트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게이머라면 당연한 목표. 트로피 키스. 세트 캡처스밸리 만나보겠습니다. 정윤종의 진영 11시입니다. 예, 3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6세트를 기다리고 있는 정윤종. 자, 이어서 김준호입니다. 이제 한 발짝 남았습니다. 바로 하단 5시입니다. 최근에 얻어냈던 여러 가지 패배를 통해서 뭔가 자신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의 염원만큼이나 그 염원을 잘 받아들여서 김준호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진짜 엄청난 알고도 못 막는 공격력인데 그 공격력을 포기하자마자 결승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예, 공격보다도 안정적인 수비, 마치 내가 정윤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이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전멸추적자로 상대방을 협박은 했으나 그것으로 공격을 하면서 뭔가 상대방의 수비력에 부딪혀서 막히고 난 이후에 불리해지는 상황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나서 운영을 선택했던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 경기만, 바로 이 경기만 잡아내면은 생애 최초 프리미어급 대회 결승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 계기가 됐거든요. 자그마한 왕관은 김준호 이미 많이 얻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왕관들을 다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메고 다닐 정도로 지금 WCS 1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거대한 왕관이 없었거든요, 김준호에게. 네. 지금 그런 기회가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무관의 재앙은 아니죠. IEM 3회 우승도 했고 캐스파컵 우승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무관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스타리그 우승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채워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 리그 안에서의 어쨌든 우승자 타이틀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관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왠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따지고 보면 무관은 아닌데 무관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릴 정도의 좀 안 좋은 본인이 극복해야 될 만한 이런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반대로 정윤종 선수는 이제 군단이
심정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국내 리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승하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요. 네. 예. 분단의 심정이 끝나고 겨울이 끝나야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지금만큼의 어쨌든 성적을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오를 수 물론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와중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잡고 싶을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게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개 방송사의 우승 타이틀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정윤종인데 네. 이 상황에서 무너지게 되면 너무나도 아쉬울 거예요. 자, 김준호 하지만 그런 그림들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압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앞마당 지역에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모 선에게 장면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드렸고요. 네, 빠른 그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빠른 멀티를 가는 게 정윤종 선수이고 김준호 선수 역시나 변수가 많은 게 또 4인용 전장이잖아요. 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전멸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선수가 전멸 맞춤이네요. 일단은 정윤종 선수가 정윤종 선수가 확실하게 김준호의 전멸 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흐름이 이어나갔었을 때는 어떤 김준호의 그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정윤종도 태클을 했습니다. 워낙 수비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 그만큼 상대편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할 줄 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윤종 선수는?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승 타이틀을 여러 번 갖고 있으면서 김준호가 갖고 있지 않은 되게 안정적인 출발이거든요. 결국 김준호 선수가 굉장히 정석적이고 안정적인 출발인데 일단은 상대방의 어쨌든 위치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보다 맞춰가고 보다 부유한 이런 빌드를 선택한 거는 정윤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 김준호 선수가 이번 경기 못 잡잖아요.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우승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정윤종 선수가 심리적으로 더 앞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형식을 내서라도 사실 7세트는 그리 바라지 않을 것 같은 김준호 선수일 것 같습니다. 네. 눈에 상대방의 앞마당 연결체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대각선이기도 하다 보니까 건물만 올려주고 바로 연결체를 지었거든요. 이 판단은 진짜 좋았어요, 김준호 선수. 네. 자, 그리고 그것을 일단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불멸자를 먼저 찍었고, 어이구 더 많은 정보는 몸으로 막고 있는 김준호. 자, 그래도 전진해어 있던 추적자 한 기와 본진 쪽에 주둔하고 있는 추적자 두 기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멸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윤종이라면 충분히 알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역시 양 선수 모두 이제 관측선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갖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혹시나 있을 만한 상대편의 그 전진된 여러 가지 유닛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끈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미리미리 때려주고 정보를 전멸 잡아내요. 네. 더 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재련소를 조금 빨리 올렸거든요. 업그레이드에 앞서면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정도 앞서고 있는 타이밍에, 즉 상대가 트리플을 생각할 만한 시점에 본인은 트리플을 하는 척만 하면서 공격을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타이밍을 지금은 잡겠다라는 게 김준호 선수인 것 같거든요. 또 끌어요. 정찰 완벽하게 다 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야, 김준호 2번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마당. 야, 이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건 예측이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윤종 선수의 멀티가 빨랐고 워낙에 부유하게 배를 잘 불리는 체제였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은 건 맞는데 상대방의 체제를 못 본다면 이후에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격차를 좀 더 벌리기가 좀 어렵죠. 네. 다행히 이번엔 들어오면서 상대편 그 분광기 타이밍과 업그레이드가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마당까지는 봤습니다. 끊임없는 두드림 정윤종 선수가 끝내는 성공하네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정찰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정확하게 계산이 끝났을 겁니다. 네, 상대가 재련서를 빨리 돌렸구나. 그러면은 나도 재련서를 맞춰가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지라고 이제 계산을 쓰기는 했는데 앞선 경기에서 자신에게 주도권을 갖고 왔었던 다시 한번 분광기를 또 선택한 게 김준호였거든요. 네, 분광기를 얼마나 중간에 빨리 커트를 해낼 수 있느냐가 결국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수정탄 막히면 안 되거든요, 김준호 선수. 네, 격차를 좁혀나가야 되는. 왜냐면 상대방은 멀티가 빨랐잖아요. 그렇죠. 불멸자 시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멸은 돼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 병력의 질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멸된 병력들을 충분히 운영했던 것은 이 환상 시리즈만 잡았고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이 안 됐고요. 네, 또 막혔습니다. 68에서. 네, 이거 몇 번 연속으로 지금 안 약간 답답한데요. 안 찍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올리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앞선 경기 테라폼에서 보여줬었던 김준호 선수의 경기 운영이기는 한데 뭔가 지금은 꼬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여기는 일단은
유닛을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관문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공격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분광기가 올라가요. 지금 분광기 가고는 있는데요. 지금 뚫었네요. 수정탑이 막힌 시간이 네. 거의 1분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윤종이 가만히 있어도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처럼 테라폼처럼 지상 병력으로 압박을 하면서 분광기가 뚝 떨어져서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을 역용하는 이런 경기 운영이 나오기가 약간 어려워져요. 그리고 추적자가 아까 앞서서 한 기가 잡혔잖아요. 네. 원래 4추적자야 포스트가 있는 거지 3추적자 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병력들도 그렇게 바로 반응을 안 하네요. 네. 자, 분광기와 지상 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4추적자로 1군을 원샷 원킬을 해내면서 분광기는 상대방의 빈 공간을 좀 노려보는 이런 경기 운영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수정탑이 막히는 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분광기가 아까처럼 활약을 하진 못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이 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열광선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공 2업은 좀 빨리 찍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상황들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승이 바로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게 되는데 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뭔가 먼저 공격을 떠난 상황이 아니고 분광기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지금은 상대방이 공격을 못 오게끔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 거신만 건드려주고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테로. 그런데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 지금 네, 선물이 좀 빠진 상황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이게 네. 힘들죠, 살아남기가. 그리고 다쳤지만 이건 충분히 걷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네, 일꾼을 찍어내는 것도 정윤종이 보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꾼을 좀 타이트하게 좀 찍지 않았을 때 투베이스 추적하러만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좀 싸웠을 때 좋은 양상이고 지금은 거의 교전이 없었잖아요. 트리플도 빨라고 그러면 일꾼이 많은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김준호가 선택한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분광기로 뭔가 좀 보기 위한 4개의 광전사를 태웠습니다. 예, 트리플 지역 쪽으로 그냥 강한 압박 한 번 넣으면서 분광기를 활용을 해서 아까처럼 일꾼을 좀 잡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데뷔는 해놓고 있습니다. 광자포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뒤쪽에 추적자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 네. 자, 그래도 광자포 깨버리고 시간을 벌 수는 있는데 정윤종도 자신의 주력 병력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상대방이 앞마당 쪽으로 돌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그리고 아까 당했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분광기를 쓰는 동안에 상대방도 수비 병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정윤종이 알아요. 광전사 2개의 바로 반응해서 나갔던 병력도 뒤쪽으로 빼고 김준호가 대신 암흑성소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탑 또 지어야 됩니다. 지금 111인데 금방 막히거든요. 네. 자, 이제 거신까지 등장하고 이어서 일단은 좀 고위기사를 좀 찍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집정관을 빨리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은 불멸자가 있단 말이에요. 집정관도 금방금방 따라옵니다. 왜냐? 가스가 거의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정관으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분광기에 태울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은 잠깐 띄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덩이가 꽤 강해 보이는데요. 공 2업 타이밍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못 오게 하려면 집정관을 날려야 됩니다. 분광기를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자, 왔습니다. 상대편의 전진 병력을 체크를 했습니다. 6시의 방향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틉니다. 중앙으로 이동. 먼저 건들 생각을 정윤종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에 병력이 타고 있지는 않네요. 네, 분광기라는 어쨌든 그래도 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지나서 공이업 타이밍에 한 번 압박을 넣은 것은 그 타이밍에 내 주력 병력의 움직임을 보고 분광기가 본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왠지 이제 수비하는 병력에 잡혀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 2개에서 지금은 거진 펑펑 나오고 있고요. 네, 적의 압박이네요. 네. 이쪽은 암흑성소를 통해서 변수를 노린 거고 광자포를 정말 정윤종스럽게 잘 지어놨어요. 네. 분광기가 지금은 가장 눈에 가시거든요. 네. 그렇죠. 적에 막혀버리게 되면 거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자, 여기 위쪽으로 병력들을 같이 올려주면서 그래서 그 분광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김준호 선수인데요. 네, 일단은 캡터스 밸리도 어쨌든 그 지형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대방의 오는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더 좋은 이런 위치들이 있거든요. 자, 위쪽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03업 타이밍. 03업 타이밍 왔습니다. 맞춘 거죠. 네, 힘은 정윤종이 셉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김준호가 노려볼 수는 있죠. 예, 공일업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거 순식간입니다. 예, 거신이 훨씬 많아요 지금. 자, 분광기 들어가죠. 예, 2기 정도 무조건 많습니다. 이건 분광기를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광자포와 추가 소환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빠르게 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분광기가 날아갔어요. 분광기가 날아갔습니다. 이런
이건 김준호. 이거 기술적으로 점사한 것 같네요. 예. 네. 이러면은 이제 분광기라는 눈에 가시가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역분광기. 예. 상대방의 움직임이 눈에 보였습니다. 주력 변력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걸 안 봐도 분광기가 날아오겠다 싶은 거예요. 네. 지금 200 가까이 다 채웠습니다. 네. 도리어 지금 김준호가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뭔가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광기에 대한 이런 대비 완벽하게 하면서 분광기를 잡아버렸고, 예, 이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이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분광기를 동원을 해서 지상 병력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쪽에다 분광기를 집어넣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정윤종이죠. 자, 도리 이제 분광기 하지만 정면 승부에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그 관전선을 줄여주면서 뭔가 유닛으로 6시를 때리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약간 집중을 합니다. 네, 광전사를 돌릴 만한 여유까지 가질 수가 있죠. 저거는 자신이 추가 소환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예. 일단은 암흑기사가 그쪽 포지션에서 오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3방향이에요. 3방향. 3방향입니다. 이 분광기 본진 들어가는 게 더 시간 내고 걸고 그다음에 최대한 지금 반응 본진 못하게 만들고 들어가고요. 내려왔죠. 자, 6시 또 가요. 6시. 여기도 내려왔어요. 여기 6시 달립니다. 세 방향 셋 중에 하나는 뚫린다 이겁니다. 일단은 주요 병력들은 뒤쪽으로 뺐고 본진의 분광기에 더불어서 광전사가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쪽 광전사가 많다고 해서 이쪽으로 주력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트리플이 날아가요. 네. 자, 이런 건 좋지만 근데 쌓이고 있는 자원이 문제예요. 이미 인구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팽팽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 유닛은 김준호가 많은데 쌓인 자원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 깼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면 상대방의 그 병력과 한번 싸웠을 때 그때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멀티 숫자를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김준호 선수. 네. 자, 김준호 그러면서 공중 유닛까지 생각을 합니다. 함대 신호 준비. 자,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상황을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방일업은 일단 미리 김준호는 완성이 됐고 정윤종 쫓아가고 있는데요. 자, 연결체가 깨지는 순간부터 정윤종 선수가 살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김준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태클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를 김준호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깨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나가고 이게 3시. 자, 이거 모선에 활류 넣어야 돼요. 모선에게 활류. 못 도망가게끔. 안 되네요. 잡혔고. 네, 연결체 날아가죠. 네, 트리플 지역 쪽을 이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트리플 지역 쪽을 날리면서 태클을 이거보다 좀 거실을 잡을 수 있는 또 거실을 카운터 칠 수 있는 태클로 바꾼 게 지금 정윤종이기 때문에 안 길게 가면 싸우네요. 안 돼요. 네, 싸우지 않고 일단 대규모 교환을 통해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폭풍함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안전하게. 네. 상대방은 폭풍함을 가지 않는다는 걸 자신이 확인을 했잖아요, 분광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선 준비합니다. 이거 방점을 찍기 위한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12시를 깨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판단은 좋아요. 시간 줘봤자 물론 눈으로 본 건 없지만 왠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시간 주고 그다음에 폭풍함 뜬 거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따라가기 시작을 해도 사실 늦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는 체제를 완비시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신도 연결체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도망가겠다 혹은 싸우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12시 두드려주는 거 일단 아직까지는. 자, 이쪽 양쪽 좋아, 양쪽. 김준호 양쪽. 자, 이쪽 깨버리게 되면 폭풍함이 나온다고 해도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최소의 폭풍함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연결체 파괴. 이 판단 좋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폭풍함 지금 나와 있는 한 4기 정도로 상대방의 멀티 지역 쪽을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정윤종도요. 네. 고민이 될 거예요, 양 선수 모두. 정윤종은 멀티가 깨지긴 했지만 내가 폭풍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김준호는 멀티가 내가 많지만 우주가 한 번이 없잖아요. 그러면 회전력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전력 그러니까 집정관을 가지고 자, 폭풍함 점사! 올라왔어요. 내려왔는데요. 자, 폭풍함 뒤쪽 오고 있습니다. 일단 모선 도착, 모선. 자, 모선. 야, 모선 흡해! 자, 일단 모선 흡해 흡해! 보여요. 자, 관측선 있기는 해요. 있기는 뒤에, 해요. 뒤에. 예, 이게 안돼 관측선 차이가. 네, 정윤종이 차이가. 보여도 상관없어요. 정윤종의 교전은. 대승.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시간을 주지 않았음에도 막혔습니다. 네. 볼 게 너무 많았어요. 예, 모선도 있는 데다가 또 마침 추가적으로 생산된 폭풍함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폭풍함을 건드려주고 있는데 모선까지 등장했고 그러면서 자신은 관측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 확실히 김준호가 조급한 모습이 보이네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자원이 많으니까 그냥 관문을 더 늘리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왜 그 타이밍에 멀티를 깨고 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제.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전투가 실질적으로 승패를 갈랐습니다. 정윤종이 완전히 승기를 내줘버렸어요. 아 진짜 결승 무대에 올라가봤다라는 거, 그리고 결승 무대에 올라가서 우승을 한 번씩 그리고 몇 번씩 차지해봤다라는 것,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의 장기를 발휘를 하면서 위기를 넘어갈 줄 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정윤종 객터스 밸리가 자신의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역시 정윤종 선수 세계 3개 방송사에서 우승을 노리는 그런 식의 어떤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반면 김준호 선수는 스코어를 의식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이겼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실수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예전에 그 GSL에서 이승현 선수에게 졌을 때 뭐 그런 유사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네, 본인이 유리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뭔가 이제 아까 이겼었던 패턴대로 고스란히 해가면서 앞선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았었던 뭐 수정탄 박히는 실수라든가 이런 잔실수가 나오면 절대 결승 못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 선수 또다시 동점이 이루어졌습니다. 7번째 세트, 이제 초롱성이 양 선수를 위한 마지막 전장입니다. 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왕관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게끔 만들고 있는 정윤종이고, 한 명의 왕관은 너무나 작고 이제 그것이 김준호도 만족하지 못하고 팬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한 이제 마지막 7번째 세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정윤종과 김준호의 그 마지막 세트, 초롱성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루고 싶은 꿈, 커리어의 마침표. 자, 이제 7세트입니다. 정윤종의 진영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시입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위한 그 마지막 행보 기다리고 있는 정윤종입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이제 그 아래쪽 하단설 방향엔 바로 김준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시입니다. 네, 김준호 선수 초롱성에서의 안 좋은 기억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와의 4강 마지막 경기가 또 초롱성 이기도 했고, 저 센터에 그 저급 문양이 뭐 새겨지게 된 그런 것도 다 김준호가 이승현에게 패배했고 이승현이 원희삭을 잡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양, 여기가 또 저급의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장면들, 이제 저그는 없습니다만 안 좋은 기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김준호의 숙제 중 하나입니다. 예, 남들은 1년에 몇 번이나 가는 그 개인전 우승, 그리고 이제 개인전 결승, 프리미어급 대회의 개인전 결승,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네, 김준호 선수 입장에선 말이죠. 양 선수 이제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는데 초반에 조금 다른 생각 같나요? 네. 뭐 정윤종 선수는 앞선 헥터스 밸리에서도 4인용 전장인지 정찰을 빨리 갔잖아요. 보고 맞춰나가는, 상대방의 빌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빌드를 짜면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선수이고, 김준호 선수는 좀 성향이 달라요. 보지는 않되 가장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찰 방향이 김준호에게 우선주네요. 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김준호 선수는 그냥 단판 승부구나, 이렇게 지금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선 경기에서 경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집중력이 발휘가 됐었다면 지금쯤은 아마 결승에 진출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상황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끌고 들어온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결승 무대에 한 번이라도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승을 차지해봤었던 정윤종 선수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컨트롤을 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빌드의 과감성이 확실히 정윤종 쪽에게 있습니다. 우주관문인데 세로인 거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주관문 시작 진짜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보지 않고 소거법으로 지금 정윤종은 선택을 했습니다. 보지 않고 이쪽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 결국에 아래쪽에서의 우주관문 조금이라도 거리를 좁히기 위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과감한 선택 못할 거예요. 아마 이제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인 빌드 선택을 해서 앞선 경기처럼 뭐 분광기 날려주고 그다음에 트리플 가져가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아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심지어
모선액 찍기도 전에 우주관문이잖아요. 네. 상대방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지었습니다. 엄청 빨리 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걸 버렸습니다. 지금 버리면서 간 겁니다. 네. 정윤종. 말하자면은 이게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 대회 놓치게 되면은 다시 물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트리플 크라운을 쓰는 것은 그 뒤로 한참 미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대각을 보냈습니다. 지금 상대편의 김준호도 글쎄요, 지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추적자를 지금 대각으로 보냈고 글쎄요, 방향을 지금 가로를 본 것보다는 또 아래쪽으로 가나요? 7시? 자, 예언자 네. 이후에 삼관문 그리고 상대방의 황혼회를 확인하게 되면 같이 전멸을 따라가는 식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봤는데 네. 예. 자, 반응했어요. 반응은 있죠. 합니다만 깊이 내려와서 여기서 바로 맞춤된 화영. 자, 연결체까지 확인했고요. 이렇게 되면 황혼회도 갈 수 있고 동시에 뭐 찌르기까지 시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찌르기는 걸렸네요. 그러면서 일단 뒤쪽으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좀 빠르게 내려왔는데 자, 거기에 대한 준비 역시 김준호도 좋았습니다. 김준호 선수의 저 앞마당에 내려가 있었던 일꾼의 위치가 왜 멀티를 몰래 지으려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언자의 경로를 미리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만약에 예언자를 보기 위해서 저기 있었던 거라면 정말 촉이 좋네요. 네, 뭔가 이제 본인의 정찰이 첫 번째 일군 정찰이 빗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상대가 빠른 빌드를 선택을 했다면은 그리고 세로 방향에서 빠른 빌드를 선택을 했을 때 예언자가 날아올 수 있는 동선이다라고 확실하게 지금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자, 전멸이 됩니다. 곧 있으면은요. 자, 전멸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위쪽으로 빠지면 또 예언자 대기. 자, 김준호가 전멸된. 예, 이거 여기서 정윤종. 일단은 뒷골이 아니 많이 내줍니다. 정윤종이 전혀 가리우가 없었거든요. 상대방의 전멸이 무조건 빠르니까. 그 생각을 좀 덜 했나요? 아니면은 전멸에 대한 생각을 약간 느슨하게 했는지 앞마당을 좀 늦게 가게 됐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조금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예, 일단 예언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예언자에 좀 신경을 쓰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앞마당을 그때 조금 두드리기라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전멸이 완료가 되면서 따라오면서 지금 추적자 둘 잡았죠. 네, 이거 완전 판단 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3시 쪽에 지으려던 탐사형기 수정탑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푸시를 하면 안 됐어요. 근데 병력을 더 쥐어 짜내고 그 다음에 멀티를 가져갔잖아요. 이 판단이 진짜 안 좋은 거였습니다. 자, 앞마당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추적자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김준호가 딱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김준호 쪽으로 많이 기우는데요. 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예, 전멸 추적자 하나만으로도 지금 자신은 본인은 전멸도 안 됐는데 이거를 수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시간회고까지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앞마당만 지금은 취소시켜도 김준호는 유리한 겁니다. 차이를 많이 벌려놓죠. 이거 앞마당을 확실히 날리겠다는 그런 판단. 마지막 경기에 정윤종의 욕심이 결승행을 막아버리게 생겼네요. 예, 예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너무 생각했어요. 상대가 전멸이 자신보다 훨씬 더 빨리 된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수를 써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언자도 지금 처치 제로 뭔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정탑의 위치 빨리빨리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김준호 입장에서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니까요. 예, 가장 이 상황에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열이면 열 다 김준호가 이 타이밍에 제일 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김준호 남아있는 에너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싸워야 됩니다. 12대 15. 그리고 일단 모선액 있으면 모선액 예, 12대 하나 있나요? 15대 11. 자, 추가 소환 위치까지. 예, 있어요. 10대 13. 14대 14대 9. 12대 9. 추가 소환. 결승. 올라왔어. 김준호. 김준호가 올라옵니다. 결국 김준호 자신이 살아가던 전멸 추적자로 이번 오늘 경기 7전 4선승제에서 거의 공격적으로 쓰지 않았던 전멸 추적자로 생애 최초 결승에 올라갑니다. 김준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언제 써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결국에 마지막에 자신의 승리를 결정짓는 유닛은 다름 아닌 추적자 전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 한 판이었습니다. 자, 김준호 정윤종의 그 미세한 욕심 조금 더 나가보자는 그런 욕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를 잡아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결승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었었던 본인, 그러니까 조금 유리할 때 방심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위에 유리한 것에 심취해서 경기를 던져버리는 이런 진짜 약한 마음, 집중력 떨어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을 상징하는 전멸로 세계 최초의 결승을 만들어낸 김준호네요. 드디어 김준호 선수 자신의 커리어 최초로 국내 무대 결승전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번 스타리그 결승전의 주인공 바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시즌 스타리그 시즌 3 마지막 결승 진출자 김준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전멸 추적자로 시원하게 지지를 받아내시는 모습 인상 깊었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네, 마지막 경기에서 제 트레이드 마크인 전멸 추적자로 지더라도 후회 안 남고 싶어가지고 전멸 추적자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되게 너무 기뻐요. 정말 오늘 경기 결승 진출이 진짜 간절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연습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풀세트까지 가게 되실 줄 예상하셨나요? 일단 민종이가 잘해서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치열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네. 너무 치열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지금 온몸에 진하고 그냥 되게 기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첫 세트부터 너무 추워서 그런지 손이 잘 안 풀리고 좀 삐걱삐걱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경기 본인의 뜻대로 잘 풀린 것과 잘 안 풀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1경기 때 제가 분명히 에어컨을 끄고 시작했는데 경기 중간에 에어컨이 켜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그 마지막에 갈 때 이제 느껴져가지고 퍼즐을 했는데 이미 너무 손이 차가워져 버려가지고 좀 그게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오늘 잘 풀린 본인의 경기력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경기인 것 같아요. 판단이 좀 날카로워. 김준호 선수 다운 경기력이 마지막 세트에서 정말 폭발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야외 결승 무대입니다. 또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한지원 선수와의 팀킬 매치가 성사됐어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팀킬이라고 따로 이렇게 막 주저하지 않고 게임할 생각이고 지원이랑 저 둘 다 아마 지더라도 재밌게 경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지더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첫 야외 무대이기도 하고 네, 그런 무대에서 하는 건 진짜 국내에선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김준호 선수 WCS 포인트 랭킹 1위, 프로리그 다승왕. 정말 이제 본인의 커리어 중에 정말 한 조각 부족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짜맞춰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또 갑자기 또 슬럼프 같은 게 온 것 같은데 오늘까지 지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긴 것 같고 팬분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결승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결승 진출자 김준호 선수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준호 선수가 정윤종을 이렇게 잡고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까지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결승 진출 경험이 보다 더 국내 개인 리그 안에서의 결승 진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우승 경력이 있는 정윤종 선수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앞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김준호의 집중력 진짜 죽을 만큼 연습해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경기력으로 증명을 해냈네요. 그러면서 모든 트리가 이제 완성이 됐죠. 한지원과 김준호입니다. 네, CJ 내전 정말 CJ의 축제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CJ 투스의 선수들이 뭐 프로리그나 개인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캐스파컵 4강의 리매치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당시 한지원이 패배했습니다. 이제 모두의 축제로 바뀔 만한 경기의 결승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지원과 김준호의 경기. 9월 20일 일요일 5시 30분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무대가 생각보다 좀 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 보내주셨었던 여러분들의 어쨌든 성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 무대 분명히 부족하지 않게 많이들 또 가득 메워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선수를 믿어주시고 지금 현재 스타리그를 믿어주신 그런 마음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뭐 집에서 그리고 뭐 많은 그 온라인 내에서도 큰 응원을 주신 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결승전 무대만큼은 한 자리에 어울려서 뭔가 같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퇴근하고 전단지를 돌리러 가야 될까 봐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 5시 30분 9월 20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즌 4강전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결승 무대의 2명의 주인공 이제 9월 20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해설의 이승원 고이기,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게스트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me how you really feel. Write it on the bathroom wall. If any... The rhythm of love. 네, 마지막 시즌이라서 우승하면은 더 사람들의 기억이 남을 것 같아서 더 우승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1티어 우승이기 때문에 많은 게 남을 수 있는 우승인 것 같아요. 결승전, 야외 결승전이라고 들었는데 꼭 진짜 프로게이머라면 누구나 꿈꾸는 야외 결승전이기 때문에 꼭 올라가서 한우상 받으면서 우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